주클. 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이고요. 많은 투자분들이 아마 이 기업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TSMC입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또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뭔가 속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TSMC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어떤 하이닉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이 아니라 위쪽으로 급등을 했고, 또 아주 TSMC의 가치 사슬에 있는 어떤 작은 개별 반도체 소부장 에이징랜드라는 기업의 주가는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제가 이걸 찬양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였길래 이렇게 화답을 하고 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죠. 사실 실적은 향후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할 건데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인데 간단히 내용만 놓고 보면, 일단 저도 사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 자, US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대략 230억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3분기. 그러니까 지난 2분기 200억 달러보다는 한 13% 정도가 증가를 했죠. 일단은 전분기 대비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메모리고 파운드리, 그리고 삼성은 TSL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 글로벌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바로 대만의 TSMC는 파운드리다.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게 뭐가 놀랐냐면 바로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은 간단하게 봐왔었는데,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마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47%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0원을 팔면 47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또 어떤 거냐, 순이자 마진, 순이익률, 그러니까 NPM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비용을 빼고 말이죠. 세금 문제 이거 다 빼고 나니까 무려 43%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230불을 남겨도 절반 이상을 남기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ROE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33%입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삼성과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제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무려 47%라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한번 시간이 날 때 이 TSMC의 사업 구조라든지 비즈니스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은 흘려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을 내서 보게 되면 TSMC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죠. 근데 요 내용을 놓고 보면 전체 매출 같은 경우는 역시나 3나노가 한 20% 정도가 있고 5나노가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50% 정도가 HPC라고 이야기하는데,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조금 고무적인 거는 23년도 3분기부터 바로 3나노의 매출이 직결되면서 앞으로도 요 성장세는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5나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30% 갖고 있고, 이제 23년도 3분기부터 매출로 본격적으로 잡힌 오히려 3나노가 잡히니까 말이죠. 숫자는 작아질수록 고부가가치의 반도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우리 투자론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보는 관점인데, TSMC의 전체 한 메인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HPC라고 이야기를 하죠. HPC. 요게 이제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사양 컴퓨팅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게 한 50% TSMC의 메인 매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3나노, 5나노가 바로 이쪽이고, 그리고 스마트폰 쪽 같은 경우도 34%. 나머지는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DC, 이건 아마 제가 볼긴 디지털 컨슈머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소비자 가전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증감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IoT가 35% 증가했지만은 매출 비중은 7%니까 전체로 51%를 차지하는 HPC의 사업 부분이 11% 증가한 것은 사실 AI 수요에 대한 견고한 흐름을 그대로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이고, 지금 H변 관련해서 AI 반도체 모멘텀으로 가는
아까 봤던 하이닉스의 주가가 움직이는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HPC의 매출 비중이 50%가 내는데 거기서 메인 3나노와 5나노에서 나오는 AI 데이터 수요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최근에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 주요 반도체 메이커들의 엔비디아 수요가 더 견조하다는 것을 이미 3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해 준 거죠. 물론 앞으로의 숙제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현재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25년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컨콜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11월 달에 실적을 발표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열광은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약간 불안했던 AI 수요에 대한 데이터를 한 번 더 데이터로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의 주요 투자가들은 좀 환호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를 보면 지금 저도 같이 보다 보니까 10년 전, 20년 전 대략 9달러의 주가가 지금 187달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시간에서는 200달러까지 돌파를 하는 그림이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드디어 시가총액 1조 달러에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1조 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환하, 원화 기준으로 135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깨지면서 물론 뭐 시가총액만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사이즈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3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메모리 산업은 하나의 경기를 타는 산업이고 사이클이 있는 거고 TSMC가 하는 파운드리 사업, 비메모리 사업은 소품종 다량 생산의 메모리와는 반대로 다품종 소량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 비싸다는 이 밸류 자체를 충분히 여기 보시면은 레이쇼가 대략 33%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수익 비율을 말하는데 삼성이 지금 10배가 안 되니까 비싸지만은 조금 비슷한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말 경이로운 제가 갑자기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는 엔비디아를 투자할 게 아니라 TSMC를 장기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대만 기업이지만 배가 아프고 압도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근데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재료를 가지고 시장은 아마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엔비디아에게도 가속을 줄 수가 있겠죠.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 140달러를 돌파하는 것이 TSMC의 어떤 트리거가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글로벌 반도체는 여전히 AI라는 그 단어 속에서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 팩트 자체가 23년도나 24년도 초반처럼 강하진 않지만 그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저렇게 폭발적으로 반등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AI라는 어떤 AI 반도체의 비중을 높이고 하이닉스를 투자하고 계시거나 좀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은 정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 지금의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한 번 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이 기업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배웠네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